네, 다음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저희가 좀 대학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계명대 여성학과 이야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안 한 사이에. 그래서 뭐 계속 뭐 그런 이슈들이 있긴 했는데 이제 계명대에 이제 여성학 전공 정책대학원에 있던 여성학 전공을 없애겠다. 신입생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이거에 좀 반발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또 여성계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지금 좀 넓은 상태로 넓어진 그런 상태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 성명도 내고 그러시고 계신 상황이죠.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그 자료나 이런 걸 보니까 계명대를 포함해서 여성학과가 남아있는 곳이 2곳 내지는 3곳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화여대죠. 그렇죠. 이화여대랑 성공회대, 계명대가 있었던 건데 이제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대학원을 폐지하면서 이제 그 여성학과를 사회학과로 이제 편입시키겠다. 네, 그런 입장인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계나 이런 그 재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고 계명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성학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학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 아니면 사실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이제 그때 계명대에서 여성학과가 있으니까 지역에서는 계명대로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면은 지역에는 이제 하나도 안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서울로 오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되는 것도 문제고 또 지역에서 사실은 저는 계명대에서 이제 요즘 포럼을 하시거나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었고 또 계명대 여성학과에서 하는 연구들도 되게 좋은 연구들이 많다고 느꼈는데 그런 또 특색이 있는 그런 나름의 연구를 또 다른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또 아쉽고 좀 저는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유지가 어떻게 될지 정책대학원 뭐 요구에 따르면 지금 정책대학원에서 이제 일반 대학원을 옮겨서 좀 확대하는 방안까지 또 요구를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확대되는 게 맞죠. 지금 한국 사회가 아까 저희가 계속 성평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필요한 가치인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성학과나 이런 것들이 더 존치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와 이제 역행되는 결정을 한 거였기 때문에 좀 반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이유가 학령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 계명대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15년간 계명대 여성학과 지원자 수가 99명이었대요. 그 이 중에 이제 81명이 등록한 거였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한 해 평균 5.4명이 실제 학교에 다닌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간을 5년으로 좁혀보면은 4.4명이었대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과를 유지할 때 드는 비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교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대학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대학원들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쵸.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이 계명대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건데 계명대에만 이 문제를 맡겨두는 게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이 사건 다루자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여성학과가 세 개밖에 없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학과인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없애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살리는 게 맞다고 한다면 저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단체나 이제 이게 반발하고 있고, 저도 이제 반발하는 입장 중에 한 명인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국립대에 여성학과를 신설하도록 좀 운동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 저희가 아까 대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성 정책이 없고 그쵸. 연구를 딱히 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여성학과까지 없애야 하는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그 지금 사실 여성학과 같은 제도로서 좀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여성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사회에서도 그만큼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국립대들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지원하는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하고 금액을 정할 때 저는 그런 성평등 이슈, 그래서 여성학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성 관련한 그런 교양 강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성인지 관점을 이 대학 평가에도 넣어야 그쵸. 된다. 네. 유효한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계명대 여성학과가 또 위기에 있고 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페미무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도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발언을 또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녹화를 15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동덕여대 소식이 어제였군요. 네. 어저께 동덕여대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학교에서 네, 그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모두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했던 형사 고소를. 그래서 뭐 저는 뭐 되게 좋고, 사실 갈등하는 것보다는 되게 서로 화해하고 그런 게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비슷하고요. 이게 뭔가 그래도 소통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사건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거는 환영할 만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제 뭐 이준석 등등등은 이 동덕여대 학생의 투쟁에 대해서 비문명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사실은 동덕여대 학생들이 싸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 학생들을 더 많이 응원하고 더 많이 연대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좀 긍정적인 사건으로 해결이 돼서 다행이고, 좀 앞으로도 좀 계속 테이블이 열리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걸 왜 못 하셔서 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학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또 학교의 구성원인 만큼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또 앞으로 또 잘 해결되길 바라고 축하하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볼까요? 네. 지치네요. 길고 긴 녹화가 길고 긴. 지금 저희가 한 번
뻥나면서 파일이 잘못돼서 녹화를 다시 하고 또 오늘도 오늘 중간에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또 있었고 중간에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네네네. 선생님이 계속 오늘 녹화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불길한데 막 이러는데 역시나 한 번 좀 사고가 있었고요. 네.